편지의 날짜는 1980년 4월이었다. 내가 태어난 지 겨우 한 달 후였다. 나는 손이 떨리는 걸 느끼며 천천히 읽어내려갔다. 여보, 오늘 수연이를 윤자에게 보냈소. 당신은 하루 종일 울었소. 나는 당신을 위로할 말을 찾지 못했소. 우리가 아이를 키울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소. 병원비도 못 내는 우리 형편에 어떻게 아이를 키우겠소. 윤자가 수연이를 키워주겠다고 했을 때 나는 안도했소. 하지만 당신의 눈을 보니 나는 죄인이 된 것 같았소.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눈물이 났다. 윤자는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했소. 의사가 그랬다고 했소. 그래서 우리 수연이를 키우고 싶다고 했소. 하지만 조건이 있었소. 만약 나중에 윤자가 아이를 낳게 되면 우리가 그 아이를 키워야 한다고. 나는 그 조건을 받아들였소. 당신은 반대했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소. 우리는 너무 가난했소.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나는 편지를 내려놓고 지훈을 봤다. 지훈의 얼굴도 창백했다. 우리는 말없이 다음 편지를 꺼냈다. 날짜는 1985년 8월. 지훈이 태어난 직후였다. 여보, 윤자가 아들을 낳았소. 의사들도 놀랐소. 기적이라고 했소. 윤자는 기뻐했소. 하지만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했소. 우리가 아이를 키워야 한다고. 나는 아이를 받아 안았소. 작고 따뜻한 생명이었소. 하지만 당신은 아이를 보지도 않았소. 방문을 닫고 나오지 않았소. 나는 알았소. 당신이 얼마나 아픈지. 지훈이 편지를 움켜쥐었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큰엄마는 나를 원하지 않았구나. 지훈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나는 지훈을 바라봤다. 아니야. 그게 아니야. 큰엄마는 너를 싫어한 게 아니야. 그럼 뭔데? 나를 보지도 않았다잖아. 나는 지훈의 손을 잡았다. 지훈아. 큰엄마는 자기 딸을 보낸 상황이었어. 너무 아팠던 거야. 다른 아이를 받아들일 수 없을 만큼. 이해해줘. 지훈은 고개를 숙였다. 어깨가 떨렸다. 나는 지훈을 꼭 안았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있었다. 편지들 사이에서, 과거의 아픔 사이에서. 나는 다음 편지를 펼쳤다. 날짜는 1987년 1월. 내가 7살이 되던 해였다. 여보, 오늘 명절이라 윤자가 수연이를 데리고 왔소. 수연이는 많이 컸소. 당신을 닮았소. 얼굴도 눈빛도 웃는 모습도. 나는 수연이를 보며 눈물이 났소. 하지만 참았소. 당신은 참지 못했소. 수연이를 보자마자 달려가 안았소. 수연이는 어리둥절해했소. 하지만 당신은 놓지 않았소. 한참을 안고 있었소. 나는 당신의 눈을 봤소. 그 눈이 말하고 있었소. 이 아이는 내 딸이라고. 그 기억이 떠올랐다. 7살 때 명절이었다. 큰엄마 집에 갔을 때였다. 큰엄마가 현관에서 나를 보자마자 달려와 안아주셨다. 나는 숨이 막힐 정도로 꽉 안겼던 기억이 났다. 큰엄마는 울고 계셨다. 나는 그때 물었었다. 큰엄마, 왜 우세요? 큰엄마는 내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씀하셨다. 그냥 내가 너무 예뻐서. 너무 보고 싶었어. 나는 그때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지금은 안다. 큰엄마는 딸을 보고 싶었던 거다. 자신이 낳고 자신이 키우지 못한 딸을.
나는 계속 편지를 읽었다. 날짜는 1990년. 내가 10살 때였다. 여보, 당신이 수연이에게 용돈을 주는 걸 봤소. 윤자가 불편해했지만 당신은 아랑곳하지 않았소. 수연이 학교 입학할 때마다 선물을 사주는 것도, 명절 때마다 새 옷을 사주는 것도. 당신은 수연이를 포기하지 못했소. 나는 말렸소. 윤자와의 관계가 틀어질까봐. 하지만 당신은 말했소.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다고. 큰엄마의 마음이 느껴졌다. 딸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그 무력함. 그래도 뭐라도 해주고 싶었던 그 절실함. 나는 눈물을 닦았다. 지훈이 다른 편지를 읽고 있었다. 날짜는 1992년. 지훈이 7살 때였다. 여보, 당신이 드디어 지훈이를 안았소. 처음으로. 지훈이가 7살이 되어서야. 지훈이는 낯설어 했지만 당신은 울었소. 미안하다고 말했소. 그동안 미안했다고. 나는 당신을 안았소.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니까. 지훈이 눈물을 흘렸다. 7살이 되어서야. 큰엄마는 그때서야 나를 안았구나. 나는 지훈의 등을 쓰다듬었다. 큰엄마는 너를 사랑했어. 시간이 걸렸을 뿐이야. 지훈은 고개를 저었다. 사랑이 이렇게 늦게 오는 거야. 7년이나 걸려서.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지훈의 아픔이 느껴졌다. 나와 다른 아픔이었다. 나는 태어나자마자 사랑을 받았다. 큰엄마의 사랑을. 비록 멀리서 간접적으로였지만. 하지만 지훈은 달랐다. 지훈은 7년을 기다려야 했다. 우리는 모든 편지를 읽었다. 한 장 한 장. 큰아빠가 큰엄마에게 쓴 편지들. 그 편지들 속에는 두 가족의 비밀이, 아픔이, 사랑이 담겨 있었다. 마지막 편지는 2010년이었다. 큰아빠가 돌아가시기 직전이었다. 여보, 우리가 잘한 선택이었을까? 수연이와 지훈이를 바꾼 것. 나는 아직도 모르겠소.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오. 당신이 두 아이 모두를 사랑했다는 것. 수연이는 멀리서, 지훈이는 가까이에서. 당신은 최선을 다했소. 나도 알고 있소. 나는 편지를 내려놓았다. 가슴이 아팠다. 큰엄마의 삶이 보였다. 딸을 보내고 아들을 받아들여야 했던 그 삶. 두 아이 모두를 사랑하려 애썼던 그 삶. 얼마나 힘들었을까. 지훈이 조용히 말했다. 큰엄마가 나를 사랑했을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사랑했어. 분명히. 지훈은 눈물을 닦았다. 그럼 엄마는 나를 어떻게 생각했을까? 자기가 낳고도 키우지 못한 아들을. 나는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다. 엄마의 마음은 알 수 없었다. 우리는 편지들을 다시 상자에 넣었다. 그리고 서로를 바라봤다. 누나. 응. 우리는 희생양이었던 거야.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우리는 사랑받았어. 다만 방식이 달랐을 뿐이야. 지훈은 쓴웃음을 지었다. 우리는 서재를 나와 마당으로 갔다. 가을 하늘이 높고 푸르렀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무거웠다. 진실을 알게 되었지만 상처도 함께 알게 되었다. 우리는 며칠 동안 더 편지를 찾았다. 큰엄마 집 구석구석을 뒤졌다. 서랍마다, 옷장마다, 책장마다. 그리고 마침내 찾았다. 큰아빠가 아닌 큰엄마가 직접 쓴 편지를. 그것은 안방 이불장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었다.
낡은 공책이었다. 일기장 같았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첫 페이지를 펼쳤다. 큰엄마의 필체였다. 흐릿했지만 또렷했다. 날짜는 1980년 3월 15일. 내가 태어난 날이었다. 오늘 딸을 낳았다. 수연이. 작고 예쁜 아기. 내 품에 안겼을 때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다. 하지만 행복은 짧았다. 병원비를 낼 수 없었다. 남편은 일자리를 잃었고 우리는 빚더미에 앉아 있었다. 동생 윤자가 병원에 왔다. 윤자는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했다. 그리고 수연이를 키우고 싶다고 했다. 나는 숨을 멈추고 계속 읽었다. 나는 거절했다. 내 딸을 어떻게 보내냐고 소리쳤다. 하지만 윤자는 설득했다. 수연이를 잘 키우겠다고. 좋은 환경에서 교육시키겠다고. 나는 울었다. 밤새 울었다. 하지만 결국 동의했다. 우리 형편으로는 수연이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으니까. 윤자는 약속했다. 만약 자기가 아이를 낳으면 우리가 키워달라고. 나는 그 약속을 받아들였다.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나는 눈물을 닦으며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1980년 4월 1일. 오늘 수연이를 윤자에게 보냈다. 내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수연이는 울지 않았다.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나는 수연이 볼에 입맞춤했다. 마지막 입맞춤이었다. 윤자는 수연이를 안고 갔다. 나는 주저앉아 울었다. 하루 종일 울었다. 남편이 위로했지만 소용없었다. 나는 엄마 자격이 없다. 내 딸조차 지키지 못했으니. 지훈이 내 옆에서 함께 읽고 있었다. 지훈의 눈도 젖어 있었다. 나는 다시 페이지를 넘겼다. 1985년 7월 22일. 지훈이 태어난 날이었다. 윤자가 아들을 낳았다. 기적이라고 했다. 나는 축하해주고 싶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다.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걸 알았으니까. 윤자는 아기를 우리 집으로 데려왔다. 작은 아기. 지훈이라는 이름을 지었다. 남편은 아기를 안았다. 하지만 나는 못했다. 볼 수가 없었다. 이 아기는 내 아기가 아니니까. 내 수연이가 아니니까. 지훈이 숨을 들이켰다. 나는 지훈의 손을 잡았다. 계속 읽었다. 1985년 8월 10일. 지훈이가 우리 집에 온 지 2주가 지났다. 나는 아직도 아기를 제대로 보지 못한다. 남편이 돌본다. 밤에 우유를 먹이고 기저귀를 갈아준다. 나는 방에 틀어박혀 있다. 수연이 생각만 난다. 수연이는 잘 자라고 있을까? 윤자는 잘 돌보고 있을까? 가슴이 미어진다. 지훈의 손이 떨렸다. 나는 지훈을 봤다. 지훈은 울고 있었다. 큰엄마는 정말 나를 원하지 않았구나. 나는 지훈을 안았다. 아니야. 계속 읽어봐. 분명 변화가 있을 거야. 나는 다음 페이지들을 넘겼다. 1986년, 1987년, 1988년. 큰엄마의 일기는 계속되었다. 그리고 점점 변화가 보였다. 1987년 1월 1일. 새해 첫날 수연이를 봤다. 윤자가 명절이라고 데려왔다. 수연이는 7살이 되었다. 나를 너무 닮았다. 눈을 보는 순간 참을 수 없었다. 달려가 안았다. 수연이는 놀랐지만 나는 놓지 않았다.
이 아이는 내 딸이다. 비록 키우지 못했지만 내 딸이다. 집에 돌아와 지훈이를 봤다. 지훈이는 벌써 2살이 되었다. 처음으로 제대로 봤다. 지훈이도 예쁘다. 내 아들은 아니지만 예쁘다.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계속 읽었다. 1992년 5월 5일. 어린이날. 지훈이가 7살이 되었다. 오늘 처음으로 지훈이를 안았다. 지훈이는 낯설어했다. 당연하다. 나는 지금까지 지훈이를 제대로 안아본 적이 없으니까. 지훈이를 안으니 눈물이 났다. 미안했다. 이 아이는 죄가 없는데 나는 이 아이를 외면했다. 나는 지훈이에게 말했다.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지훈이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나를 안아주었다. 그날 밤 나는 결심했다. 지훈이를 제대로 사랑하기로. 지훈이 흐느꼈다. 나는 지훈의 등을 계속 쓰다듬었다. 봤지. 큰엄마는 너를 사랑했어. 시간이 걸렸지만 사랑했어.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마지막 페이지들을 넘겼다. 2023년. 큰엄마가 돌아가시기 직전이었다. 나는 이제 늙었다. 몸도 마음도 지쳤다. 하지만 후회는 없다. 수연이와 지훈이 모두 잘 자랐다. 수연이는 멀리서 지켜봤고 지훈이는 가까이에서 키웠다. 2 아이 모두 내 아이다. 피가 섞였든 안 섞였든 상관없다. 내가 사랑한 아이들이다. 수연이가 언젠가 진실을 알게 되면 이해해줄까? 지훈이는 상처받지 않을까? 걱정이다. 하지만 믿는다. 2 아이가 서로를 지켜줄 거라고. 피보다 깊은 건 마음이니까. 나는 일기장을 덮었다. 가슴이 벅찼다. 큰엄마의 삶이 보였다. 딸을 보내고 아들을 받아들이며 살았던 그 삶. 2 아이 모두를 사랑하려 애썼던 그 삶. 큰엄마는 최선을 다했다. 지훈이 말했다. 큰엄마는 나를 사랑했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많이 사랑했어. 지훈은 눈물을 닦았다. 그럼 엄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는 일기장을 다시 펼쳤다. 큰엄마가 엄마에 대해 쓴 부분을 찾았다. 1986년의 기록이었다. 윤자를 만났다. 윤자는 지훈이 이야기를 물었다. 잘 크고 있냐고.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윤자는 알았다. 내가 지훈이를 제대로 돌보지 못한다는 걸. 윤자는 울었다. 자기 아들인데 키우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나는 윤자를 안았다. 우리는 함께 울었다. 우리는 둘 다 불완전한 엄마였다. 나는 지훈을 봤다. 엄마도 너를 사랑했어. 낳고도 키우지 못해서 아파했어. 지훈은 고개를 숙였다. 우리는 한참을 침묵했다. 진실을 알게 되었지만 더 많은 질문이 생겼다. 엄마는 어떤 마음으로 나를 키웠을까? 큰엄마는 어떤 마음으로 지훈을 키웠을까? 우리는 일기장을 가방에 넣었다. 그리고 큰엄마 집을 나섰다. 해가 지고 있었다.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다. 우리는 차에 올라탔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다. 그저 앉아 있었다. 지훈이 말했다. 누나, 이제 어떻게 해? 나는 대답했다. 엄마를 만나야 해. 직접 들어야 해.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는 받지 않았다. 다시 걸었다. 여전히 받지 않았다.
세 번째 전화에서 엄마가 받았다. 엄마, 내 목소리는 떨렸다. 우리 이야기 좀 해요. 지금 당장. 엄마는 병원에 있었다. 전화로 주소를 알려주며 조용히 말했다. 입원했다고. 일주일 전부터. 나는 지훈과 함께 병원으로 달렸다. 차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물어봐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병원 5층 512호. 문을 열었을 때 엄마는 침대에 누워 있었다. 창백한 얼굴, 여윈 몸. 내가 아는 엄마가 아니었다. 나는 숨이 막혔다. 엄마, 왜 입원했어요? 어디 아프세요? 엄마는 쓸쓸하게 웃었다. 암이야. 위암. 3기래. 세상이 흔들렸다. 나는 침대 옆 의자에 주저앉았다. 지훈도 얼어붙은 표정으로 서 있었다. 언제부터요? 작년부터 조금씩 아팠어. 근데 병원 안 갔어. 무서워서. 그러다 큰언니 돌아가시고 나서 쓰러졌어. 그래서 검사 받았지. 엄마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너무 담담해서 오히려 무서웠다. 나는 엄마의 손을 잡았다. 손이 차가웠다. 왜 말 안 했어요? 엄마는 고개를 돌렸다. 말할 수 없었어. 너희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 그리고 엄마가 말을 멈췄다. 눈가가 붉어졌다. 그리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 엄마 자격이. 나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우리가 다 알아요. 양육동에서 찾았어요. 큰엄마 일기장도 봤어요. 편지들도 다 읽었어요. 엄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처음 보는 엄마의 눈물이었다. 엄마는 평생 우는 모습을 보인 적이 없었다. 항상 강했다. 차가웠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엄마는 무너지고 있었다. 미안해. 수연아. 지훈아. 정말 미안해. 엄마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훈이 침대 반대편에 앉았다. 지훈도 울고 있었다. 엄마, 왜 그랬어요? 왜 우리를 바꿨어요? 엄마는 천장을 바라보며 말하기 시작했다. 긴 고백이었다. 나는 아이를 가질 수 없었어. 의사가 그랬어. 자궁에 문제가 있대. 남편은 괜찮다고 했지만 시댁에서는 달랐어. 아들을 낳으라고 압박했어. 나는 매일 울었어. 그러던 중 언니가 임신했어. 정숙 언니. 너희 큰엄마. 언니는 기뻐했지만 형편이 안 좋았어. 매형은 사업 실패로 빚더미에 앉았고 병원비도 없었어. 엄마는 숨을 고르고 계속했다. 언니가 수연이를 낳았을 때 나는 제안했어. 수연이를 내가 키우겠다고. 언니는 처음에는 거절했어. 하지만 나는 설득했어. 수연이에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겠다고. 교육도 시키고 잘 키우겠다고. 언니는 울면서 동의했어. 그리고 조건을 제시했어. 만약 내가 아이를 낳으면 언니가 키우겠다고. 나는 엄마를 바라봤다. 그래서 저를 키운 거예요. 엄마는 고개를 끄덕였다. 너를 집에 데려왔을 때 행복했어. 드디어 엄마가 됐다고 생각했어. 너는 예쁜 아기였어. 수연아, 너는 정말 예뻤어. 나는 최선을 다해 키웠어. 밤에 깨면 안아주고 아프면 병원 데려가고. 너를 내 딸이라고 생각했어. 진짜 내 딸처럼. 엄마의 목소리가 떨렸다. 근데 5년 뒤 기적이 일어났어. 임신한 거야.
의사들도 놀랐어.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나는 너무 기뻤어.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어.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걸 알았으니까. 지훈이를 낳았을 때 나는 울었어. 기쁨의 눈물이 아니라 슬픔의 눈물이었어. 지훈이 물었다. 왜요? 아들을 낳았는데. 엄마는 지훈을 바라봤다. 지훈아, 너를 언니에게 보내야 했으니까. 약속했으니까. 나는 너를 안고 언니 집으로 갔어. 언니는 너를 받았지만 보지 않았어. 나는 알았어. 언니가 얼마나 아픈지. 나도 아팠어. 내가 낳은 아들을 키우지 못하니까. 지우는 눈물을 닦았다. 그럼 왜 그냥 안 키웠어요? 약속을 안 지키면 안 됐어요. 엄마는 고개를 저었다. 안 돼. 약속은 약속이야. 그리고 나는 수연이를 사랑하게 됐어. 5해 동안 키우면서. 수연이는 내 딸이 됐어. 피는 안 섞였지만 내 딸이었어. 나는 엄마를 바라봤다. 그런데 왜 저한테 차갑게 대했어요? 어릴 때부터 엄마는 저한테 따뜻하지 않았어요. 엄마는 눈을 감았다. 미안해. 수연아. 나는 두려웠어. 너를 너무 사랑하면 언젠가 뺏길까봐. 언니가 너를 데려가겠다고 하면 어떡하나. 그래서 거리를 뒀어. 일부러. 나를 보호하려고. 하지만 매일 후회했어. 너를 안아주지 못한 날들을. 너에게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한 순간들을. 눈물이 쏟아졌다. 나는 엄마의 손을 꽉 쥐었다. 엄마. 엄마도 울었다. 수연아. 너는 내 딸이야. 낳지는 못했지만 키웠어. 5년을 넘어 45년을 키웠어. 너는 내 딸이야. 나는 엄마를 안았다. 처음으로 엄마를 제대로 안았다. 엄마의 몸은 작았다. 너무 작고 여렸다. 엄마도 나를 안았다. 꽉 안았다. 지훈이 물었다. 엄마는 저를 어떻게 생각해요? 낳고도 키우지 못한 아들을. 엄마는 지훈을 봤다. 지훈아, 너도 내 아들이야. 비록 키우지 못했지만 매일 생각했어. 잘 크고 있는지, 건강한지, 행복한지. 언니한테 전화할 때마다 너 이야기를 물었어. 명절 때마다 너를 보러 갔어. 멀리서 지켜봤어. 내가 아프면 내 가슴이 아팠어. 내가 웃으면 나도 행복했어. 너는 내 아들이야. 지훈도 울었다. 우리는 셋이 함께 안았다. 엄마와 나와 지훈. 피로 연결되지 않은 가족. 하지만 마음으로 연결된 가족. 한참을 울고 나서 나는 물었다. 엄마, 치료는 받고 있어요. 엄마는 고개를 끄덕였다. 항암 치료 시작했어. 힘들지만 견딜만 해. 의사가 그랬어. 잘 견디면 회복 가능하대. 나는 엄마 손을 꽉 잡았다. 우리가 있어요. 제가 있고 지훈이가 있어요. 엄마 혼자 아니에요. 엄마는 웃었다. 처음 보는 따뜻한 웃음이었다. 고마워. 수연아. 지훈아. 너희가 있어서 다행이야. 우리는 그날 밤을 병원에서 보냈다. 엄마 옆에서. 교대로 엄마를 돌봤다. 밥을 먹이고 물을 떠다 주고 이야기를 나눴다. 처음으로 진짜 가족처럼.